네, 12일에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판결, 또 13일에는 미국 FOMC 회의 등 정말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런 대형 이벤트들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개별 산업에 대한 좀 접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 의견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KB투자증권 김수영 연구원 의견입니다. 유럽의 상황 개선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50포인트 가까이 오른 상승세가 이미 빅 이벤트를 낙관한 것인 만큼 다른 투자 전략을 찾으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요, 과연 어떻게 또 투자를 나서야 될까요? 증시 전문가들은 3차 양적 완화를 좀 뒤로하고 최근에 뜨는 산업에 투자하라는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의 선택을 받았을지 화면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최근 산업 열풍이 멀티미디어 관련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모바일 기기 관련이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관련주에 집중하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 SDI, 또 인터플렉스, NHN, 위메이드와 컴투스, 또 SM을 추천했습니다. 대우증권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미국의 제조산업이 다시 부흥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추천 종목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또 진성 TEC, DK락 등 기계주에 투자할 것을 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에서는요, 이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각종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봤습니다. 3차 양적 완화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유망업종으로는 증권과 은행, 또 건설과 기계업종을 꼽았고요. 또 3차 양적 완화가 지연된다면 개별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가 유망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객장을 대표하는 또 여자 전문가들은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과연 어떤 종목을 투자 유망주로 선정을 했을까요? 먼저 객장 세 곳의 의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방배 WMC점 김정선 주임입니다. 네, 이벤트보다는 중국의 황금 연휴에 주목하라고 전했는데요. 유망 종목 GKL을 선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관광객 증가를 수혜를 입을 것이고 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 영동지점 김소원 대리입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비철금속 업종을 꼽았고요. 유망 종목은 풍산을 선정했습니다. 방산 부분에 매출이 집중될 시기고 또 금속 가격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말씀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동양증권 금융센터 홍대지점 송승아 대리입니다. 비철금속 업종 유망 업종으로 선정했고요. 풍산을 추천했습니다. 김소원 대리와 동일하네요. 이유로는 주요 금속 가격이 상승할 예상되고 또 방산 부문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영지점 박진희 차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큰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어떤 종목을 추천하시나요? 네, 사실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만 놓고 보면 오늘 조선주들 움직이는 게 조금 얘기가 되겠고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건설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내일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지금 건설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중국 관련해서는 지금 철강주들도 지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만 놓고 보면은 조선건설 철강이 강세인 게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습만 놓고 본다면 약간 거기서 비껴나서 관련주를 찾아본다면 두산 인프라코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 중국 관련주로 계속 분류되면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중국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개발이 정말 실질적으로 들어가게만 된다라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약간 소가 상태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건설이라든지 철강주 가게 되면 기계류 같이 따라가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후발주 쪽으로 조금 한번 보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18,500원 정도를 손절손으로 놓고 일단 분할 접근하시면서 2만 원 돌파하는 거 좀 확인하시면서 추세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다가오고 있는 대형 이벤트만 놓고 본다면 중국 관련주인 두산 인프라코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공략주였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KH바텍 선정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시초가가 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10%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KH바텍 보유하신 분들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또 세워봐야 될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 KH바텍 상당히
죄송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앞으로 좀 선전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킨드파이어 2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존에서 11월에 발매 예정인데요. 이쪽에 들어가는 납품하는 부품들의 단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KH바텍의 실적 4분기까지 이어지면서 긍정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집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500원 깨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목표가를 10,000원 정도까지 강력하게 좀 높여보시는 전략 연말까지 쓰시면 좋은 수익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H바텍 정말 10%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셨는데요.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10,000원으로 또 올려서 잡아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간 공략주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번 주는 내일 하루밖에 없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도 뭐 일단 들어가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많이 안 날 수 있는데요. 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긍정적인 좀 종목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한 종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포스코 ICT입니다.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포스코의 이제 계열회사고요.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해외에서 철도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기관 수급 조금 들어온 상태인데 오늘은 횡보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를 놓고 본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한 7,700~800원 선 이 정도가 최대 지지선 나오는데요. 한 7,800원 정도 죄송합니다. 6,700~800원 선 지지선 나오는데요.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한 6,700원 정도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은 조금 매매하시는데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급등을 노리고 산다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하셔서 좀 가져가신다면은 목표가는 충분히 7,000원 이상 수익이 한 8,000원 정도까지는 짧게 나올 수 있고요. 길게 보면 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대기업과 관련돼 있으면서도 서서히 이제 실적이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코스닥에 있는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것도 하반기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포스코 ICT 드려봤습니다. 네, 포스코 ICT 매수가는 현재가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 수익률은 7%, 또 손절가는 6,7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좀 낙폭이 과대한 만큼 앞으로는 좀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